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 가지 복합 위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책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면의 반대말이 뭐죠? 네? 비대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대면의 반대말은 어쨌든 비대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이제 다 대면으로 그걸 하다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비대면 방식이 이제 얘기되다가 야 비대면으로 하다가도 해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네 뭐 이런 느낌들을 조금 다들 가지셨잖아요. 그런데 이 대면의 반대말은 외면이다. 비대면으로 해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옛날에 비하면 저기 멀리 있는 사람까지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줌으로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넓어지고 또 기술도 훨씬 더 발전되고 그런 장점도 있고, 하지만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소통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대면, 비대면, 외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한번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 어디 동네 도서관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주 그렇게 막 학문적으로 이렇게 깊이가 아주 깊은 책은 아니고 약간 대중서인데, 저는 그 책을 받고 맞아, 우리 사회가 대면하고 반대말이 외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 외면하는 사회에 살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계기가 많이 주어졌죠. 어쨌든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뭔가를 소통하고 싶고 뭔가 얘기를 나누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강제되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코로나19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 엄청난 치열한 경쟁사회, 그죠?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면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살고 있는 사회가 보편적으로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위기를 써놨어요. 공동체의 위기, 삶의 위기, 또 여기 지금 관계의 위기라는 말, 관계의 위기. 사실 아까 대면, 비대면, 외면이라는 얘기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관계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형상적으로는 공동체의 붕괴, 삶의 위기, 관계의 위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계의 위기. 관계의 위기가 오면 내 삶에도 재미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물론 왕따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한때 우리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은 왕따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그렇잖아요? 관계를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내 삶이 글쎄 내가 재산이 많고 그러면 그걸 이렇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그냥 아무 할 것도 없지만 모여서 밥 먹어도 그냥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가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일이 없더라도 누구랑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사회에 대해서 뭔가 같이 얘기를 나누고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관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삶에 있어도 위기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위기로 그게 형성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위기,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정치의 위기. 이제 곧 선거철이고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 근데 그 한계들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별로 높지 않잖아요. 다 선거날 놀러 가기도 하고, 어차피 안 될 거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적극적인 보호관리층들은 이제 예외로 치자면.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위기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라고 뽑아놨는데도 저 사람들이 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지, 지역민을 위해서,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말로 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위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역 격차, 위기와 더불어서 있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수도권 집중, 제가 이제 다음 장표에
이미 수도권 집중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해서 지방 소멸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를 드릴 건데, 지역 격차, 지역 쇠퇴, 최근에는 이제 지역 소멸, 축소 사회, 그죠? 출생률이 0.7 이하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인구가 감소되는 이런 사회. 곧 있으면 우리가 그냥 땅은 있지만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사는 그래서 어디 국제기구인가요? 유엔인가요? 가장 빨리 인구가 줄어가지고 없어질 국가가 우리나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좀 심각한 거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인구 출산율, 정책으로 얘기하면 출산율 증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해도 어떤 사람은 300조 썼다, 그동안 한 200조 썼다, 한 10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런데도 그 효과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학교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이런 거를 보면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해결할까? 그냥 청년들 빨리 많이 들어오라고 하고, 또 출산 장려금을 주고 아동수당을 주고 양육수당을 주고, 그래서 해결될 일인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케어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사회적 배제와 혐오, 특히 이 사회적 배제, 그러니까 아까 정치의 위기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민주주의 위기, 우리도 지금 그런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능하면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만, 갈등, 혐오, 배제 이런 거를 부추기는 사회가 일수록 그렇잖아요. 공동체고 뭐고 어디 있겠어요. 아주 일부 집단만 그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정치, 그런 거를 제가 사회적 배제와 혐오, 맨 뒤에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물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각자가 조금 생각하시는 바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분열과 갈등, 혐오와 배제를 부추겨서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을,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회에서 당연히 민주주의도 없는 거고 공동체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성.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SDG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자본주의의 이런 생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 파괴죠, 또는 기후위기를 더 촉발하고 심화시키는 이런 자본주의의 생산 시스템, 아주 크게 보면 이제 이런 거지만, 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이 대량 소비에 너무 익숙해지고, 우리가 소비 중심의 어떤 사회,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원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는데, 우리도 스스로 일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이제 저희들 수업 강의하면서 텀블러를 가져오시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런 각자의 노력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아직까지는 미약하고, 또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서 아리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해서 오히려 원전 생산을 하려고,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또는 디지털 전환, 특히 생태 전환, 이런 것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고, 그걸 저는 이제 사회성이라는 관계를 좀 복원하자. 그 다음에 지역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연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 전 세계적인 문제, 특히 그러니까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위기는 일국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한 나라에서 잘한다고 옆에 나라에서 오용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에서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고민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환경위기나 이런 거에 우리 각자가 소비주의에 너무 빠지지 말고, 또는 성장지상주의,
우리 가족의 어떤 행복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시민사회를 위해서 시민성의 회복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림을 어디 다른 곳에 그렸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